겨울의 끝 본명 이명처럼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 은밀한 숲속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신비주의자처럼 가슴 가득 펄럭이는 심장 움켜쥐고 분향 맴도는 여인의 미치 네 가슴처럼 오롯이 부풀은 차갑게 칼 끝으로 내리긋는 한순간 얼어붙은 눈만 시린 가슴 비집고 들려오는 망각의 소리 밤에 산울타리 터놓는 겨울 이 시를 쓴다는 게 이게 참 행복하다는 순간들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힘든다는 것에 가을이 깊어간다. 깊어질수록 늦골에 부는 바람 소리는 도돌이표처럼 멀리 떠나지 못하고 되돌아온다. 팔짱을 끼워줄 그대는 가스락 운육만 남긴 채 물음표 속으로 떠나고 그저 잊어야 한다는 긴 꼬리표를 실밥으로 털어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여자가 되어 식상한 커피를 훌쩍거린다. 문득 눈이 나리내를 열창하는 어느 가수에게 늦은 계절 무엇이 슬퍼 눈을 기다리냐고 묻고 싶다. 눈이 내리지 않는 지금 가을이 쏟아지는 겨울 앞에 표정 없이 서 있는 그대 잊어야 한다는 상념은 항상 나선형을 그리며 높은 음자리로 불효자의 넋돌이 님들의 침묵처럼 물끄러미 서있던 까만 묘 위로 하얀 눈보라가 긴 겨울을 고별하려는 듯 매섭게 휘몰아친다. 눈발은 점점 은빈을 번뜩이며 애리한 기수처럼 날아와 불의의 가슴에 마구 꽂혀댄다. 노송의 마른 가지 흔들어대던 바람의 서러운 그 느낌은 님들의 슬픔을 말하려 함이란가. 초심을 잃은 불의의 발걸음은 이미 고목이 된 노송 앞에 부끄러워 어이할 바 모르나니 골수에 사무친 천륜의 정 못내 바람처럼 울먹이는데 자유로운 님들의 손길은 어서 길을 재촉하라. 이 대목에서 우리 조남두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조훈문학하고의 인연이 얼추 조금수한 10년 되지 않나 싶은데 참 좋은 인연이 더 오래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기에 작품을 평하고 또 심사하고 하는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이 깊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인연이 또 이 조훈문학과 인연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모임을 제가 자주 갑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준다고 하는 일은 그리고 또 여기가 대학로다 또는 옛날 서울대학 자리다 서울병원 자리다 해가지고 꽤 그 쉬운 곳으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 찾아오려면은 1호선, 2호선, 또 4호선인가 이런 거 갈아타고 이러려니 동대문 운동장 같은 거 갈아타려면은 숨이 차도록 어려운 길이 거기 가로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 발행인이 가지고 있는 좋고 아름다운 덕성과 또 그 미모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또 기쁘고 어떤 그 노래가 있어요. 새새새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우리 선상 계실 적에 편지 한 장 써주시오. 뭐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 한참 동안 그 기러기가 편지를 쓰는 줄 알았어요. 세세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우리 선상 계실 적에 편지 한 장 써주시오. 그리고 기러기가 편지를 쓴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산문을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나 이거 시가 돼버리면은 그것이 아니죠. 저 기러기에게 편지를 써서 물려보내야 되겠으니까 우리 산 선생이 계실 적에 이 선생으로 하여금 이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이 얘기했죠. 옛날 그런 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글씨 못 쓴다면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적 소설로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노래는 기러기가 편지를 쓰는 것으로 되지만 시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그게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고 선생님 편지를 쓴 것을 저 기러기에게 물려보내고 싶다고 하는 간곡한 향수와 그런 것들이 목가적인 우리들의 정서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평면적 서술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입체적 묘사가 돼야 불타버린 숭례문 김정관 차라리 꿈이라면 무자년 설 연휴 끝자락 600년 역사를 지켜온 서울의 관문 숭례문 잔인한 화만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커먼 스스로 분신하는 순간 문화 한국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가슴도 타고 억장이 무너지고 지옥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불을 조심하라고 새로 심판을 쓴 양녕대군의 탄식이 들린다. 팔도강산 석재와 금강송 도편수의 정수를 뽑아올려 지은 숭례문화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만 백성의 피가 흐르고 비와장 하나 덮기에 억만 줄기 눈물이 흘렀던 국보위로 남는 문화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의 화마도 비켜갔는데 전시도 아닌 21세기 무자년 청초 서울 한복판에서 숭례문의 다비를 보다니 이 무슨 편고란 말인가. 문화유산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600년 동안 홍해물을 드나들던 선조들에게 드릴 말이 없다. 마중물의 꿈 많은 김종원 누가 키우는 꿈이기에 우리 가슴이 이토록 설레느냐. 누가 벌리는 향연이기에 오색 낭만이 이렇게 묻어나느냐. 그대 한떨기 인거에 무궁하여 시원한 그늘 들여오는 늠름한 소나무여 결의 뜨거운 가슴 아리수가 용트림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푸른 결의얼 출렁거려 백두대간 골짜기 기름진 터에 뿌리 내리고 눈 맞추어 온 가슴마다 새로운 꿈을 키우는 마중물의 샘터 강산을 바라보며 별이 반짝이도록 마른 하늘이 또 젖도록 진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쌓아올린 기독판 넘어 다시 비상하는 저 날갯짓을 보아라. 순수의 잔치로 젊은 그대에 오라.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품나니 그대 우리의 큰 풀들 사이를 거닐다 나뭇가지에
푸른 생각을 걸어놓는다. 물 위를 총총총 걸어다니는 친구도 있다. 나무처럼 땅에 매이지 않고 돌멩이처럼 물에서 가라앉지도 않는다. 말하고 싶을 때 노래한다. 갖은 빛깔과 모양새로 덧칠하지 않으며 짧게, 때로는 더 짧게. 너무 배불리 먹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듯 눈 부릅뜨고 훑어보지도 않는다. 이러니 세상이 얼심없이 천지간을 다 내어주나 보다. 신이 부를 때는 두려움 없이 하늘로 튕겨오르지만 원하는 건 다만 마음의 길을 가는 것. 몸에 짐을 쌓지 않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때로는 더 가벼이 흩날리는 축지법. 나혜린. 내가 축지법 쓰는 걸 아무도 모르지? 길을 걷거나 밥을 먹거나 생활을 하든 당신이 축지법 쓰는 걸 난 알아. 말하고 계획하고 사랑하는 일조차 언뜻 돌아보면 벌써 시작은 요즘 시의 경향을 보면은 굉장히 짧아진다는 말을 병가리게 합니다. 그 왜 시가 산문처럼 길지 않고 짧아지느냐? 그것은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그 핸드폰 엄지족이라고 합니다. 엄지족. 그 문자를 그 핸드폰에다가 해서 문자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뭐든지 문자로 금방 이 엄지손을 막 이렇게 우리가 차 속에서도 보면은 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문자로 이제 주고받고 그러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의 그 화면 아주 지극히 작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짧은 시여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긴 건 읽어내지 못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시가 아주 고도의 그 압축성을 갖고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는 짧아야만 독자를 확보하지 않겠나 하는 비평가들의 말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시조를 쓰지만 아주 지극히 짧은 단수 시조를 두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두 편 해도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풀을 청자 청입니다. 한분순. 여름은 내 곁에 아직 무성이 있는 깊숙한 골짜기에서 한 잠 자고 이내를 건너 덜어는 빠뜨리고 서로는 또 손에도 들었네. 하나는 그 별이라는 아주 쉽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별이. 모두가 떠난 이 구석진 표적 위에 그대는 외롭지 않은 한 그루 나무로 서고 창가에 얼룩지는 얼굴 내 가슴을 적시고 산다는 것. 덕화 김영희. 어쩌다 알게 된 풀룻을 닮은 그 시인은 가끔씩 내게 전화를 한다. 불어야만 소리를 내는 풀룻처럼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이야기한다. 오늘도 산천에는 한 뼘도 안 되는 해가 벌써 산 너머로
넘어갔다는 등, 막내 아들 학교에 운동회를 했다는 등, 별 이야기도 없으면서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이야기하고, 별일 없는 이야기가 별처럼 반짝반짝 푸른 빛을 내는다. 밤이면 수많은 가로등 별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며 별이 되고 별무리가 되고 은하다. 당신 도정한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음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휘두며 오르는 마늘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물알 빈 몸길을 서듣는 달빛이었음 내시.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처리였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사랑하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음 좋겠어.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맨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달력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꿀처럼 늙어갈 수는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고리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낙타의 바늘. 오늘 우리는 낙타를 타고 광야를 걸어서 간다.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 채 낙타 입에서 떨어져 나온 입김을 쏘이면 우물물이 나타날 것 같았다. 모래알갱이는 입안에서 어석어석거리며 아우성을 치니 비로소 난 옷을 굽고 벗어버렸다. 가득 곁에 붙어있는 새우리 뼈, 모래 언덕에 고독한 영혼을 묻고 두 갈래 길에 서서 저물은 석양을 만났다. 낙타의 그림자는 바늘 끝을 향해 떠나고 출렁이는 별빛은 모래성을 덮어가고 숨어 흐르는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도 흐르는 물줄기 상류 눈에 모습을 드러내고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로 도도하게 그렇게 흐르고 싶었을 것이다. 한 번뿐인 생애를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깊은 고독을 안고 피해감에 젖어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삶을 애초부터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도 흐르는 물줄기 강물 속으로 흘러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럽도록 미웠을 것이다. 진실로 숨어 흐르는 강물이 되어 고독한 행진을 하고 싶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바람도 만나고 갈대숲도 만나고 서걱대며 지나가는 강바람에 거친 애물을 그도 차마 그리워서 통곡했을 것이다. 어쩌면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숨죽여 삼켜야 하는 서러움의 몸부림이 처절하도록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숨어 흐르는 강물에 묻혀서 한많은 생을 걸고 모기를 걸고 시간을 모자이크하고 있는 자신이 미웠을 것이다. 결국은 흘러가고 있는 강물에 그는 신음소리조차 참아내며
하얗게 질려가는 고독의 아픔을 숨어 흐르는 강물이 지워버렸어요. 꽃 피듯 그렇게 즐거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꽃이듯 그렇게 허무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위한 사랑이었다 해도 비록 그것이 사랑이라면 꽃인 양 그렇게 오래 좋아하게 해주시기를, 꽃이 지듯 그렇게 사랑했던 님들이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커피 향을 머금고 지그시 눈을 감으면 그대의 모습 떠올려 내 앞에 서 있네. 커피 한 잔 내 앞에 마주하여 미소 짓는 그대의 호숫가에 기다리며 내 곁을 스쳐가는 실바람 따라 향기로운 커피 향은 그대에게 가장이가 몰려온다. 기장에 고장간 그림자 신내린 모녀 끝을 위해 안지덩이가 하얀 날이 미친 한강을 거울 빛으로 은빈을 번쩍이며 하늘에 엽니다. 눈시도록 시야를 봅니다. 버티칼이 내려진 하얀 벽 속의 공원, 리케지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툭툭툭 고요를 삼킵니다. 삶의 고린 양 흰머리에 묻어나는 지난 세월의 상흔을 부양, 푸른 물에 하얀 낙이 되어 이 밤도 삶의 끈질긴 이불을 기다려야 했다. 이 해가 종이의 배인 높게 멈추어야 했다. 그야 끝까지 가버리자 손가락 끝 실금으로 맺히는 빨간 피. 때가 되면 간지럽던 상처 딱정이 떨어지고 생살이 나온다. 모든 이치가 그러하도 기다려야 했다. 무심결 뜯어버린 딱정이 아래 채 준비되지 못한 여린 표피, 또다시 후회가 맺힌다. 아리아리한 맛 나의 일연의 무자년 설날 떡국 양념이 한 가지 더 들어있다. 어머니가 담그신 된장에 절이고 절여진 고추장아찌 잘게 썰어 넣고 먹는다. 생고추 붉은 빛이 사라지고 톡 쏘는 매운맛도 없어지고 실하던 살피듬은 쪼그러진 채 풍채만 남아있는 장아찌 고추. 70년 세월을 쌓아 제 스스로 만든 그 아리아리한 맛. 사골 진국에 녹아든 이른의 설날 아침 세잔해진 아랫배에 김아랑 허름한 골목을 지키는 형사, 노인, 어린이, 여인 부부자, 흙담 아래 쓰러진 어깨에 징징 뒷모습, 가슴 밑바닥을 흘러가는 고향의 강가, 마른 기침 부대끼는 갈대, 붉은 저녁 등 달고 떠나는 낡은 기도의 부름소리, 그리고 호롯한 영혼 밝혀 조용한 기다림으로 피어나는 꽃과 물방울. 그대를 진정 기다리는 것도 때문이었어. 스스로 밝아 부드럽고 깊고 편한 손길, 스며들어 감싸안는 저 고난의 빛. 뿌리 깊은 강은 아무리 흘러가도 피워지지 않았지. 바다는 결코 넘치지 않았어. 나 여기 봄에 서서 말하려는 것은 정말은 내 속으로의 여행이었다는 것. 나 자신을 찾아 그동안 떠난 거야.
밖의 꽃과 내 안의 나무가 다르지 않았고 밖의 소란과 내 안의 침묵이 서로 다르지 않았지. 이쯤에 서서 나는 조금 물러나 비어있어.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빛을 그리워하겠지. 언제든 다시 불러줘. 내가 나를 준엄하게 만드는 절대의 시간 속으로. 미세한 빛의 초입자가 쏟아지는 어머니의 대지에 봄의 렌즈를 열 때 그대여 다시 보여줘. 그대와 내 안에 온전한 빛이 있으니 천하가 다 그 빛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그 사람 묶어서 누구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버립니다. 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만년에 그것도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생각해보니 사실은 그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속에 인생의 진수가 그 속에 들어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아마 육화하면 이 세상에 적이 없을 거고 갈등도 없고 사랑이 완전 육화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마음속에 간직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그 공초 오산 흉시 그 말을 실어 쓴 게 있어요. 짧은 시인데 마지막으로 그 시를 제가 낭송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이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꽃자리. 네. 꽃자리니라 시방 너가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일지라도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바닷가 한지해 산이 흘러 산이 가누나 바다 흘러 해가 가누나 물살 가르며 비상하는 갈매기야 삼산에 보문사 가서 향적 스님 차를 마시니 향기로운 그대 아리랑 꿈을 실어 나르는 회야 노를 저 어디 가느냐 물결 따라 노을빛 익는 외톨이 선경이로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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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 봄이 왔다. 황순남. 웅크리던 들판이 기지개를 켜면 들판은 초록을 입기 시작한다. 시린 가슴 꽃 봉우리 마냥 발그라니 웃고 겨울에서 깨어난 개울엔 물이 흐른다. 냇가를 따라 버들개지 춤추는 봄이 왔다. 고향집 처마에 제비가 날아와 있을 예감, 그리움. 찾아온 봄은 주인처럼 앉아있는 잔서를 등에 업고 햇살에 눈부시다. 심리를 오가던 그 길엔 단발머리 소녀가 기다림 속에 세월을 낳고 있다.
교수님을 넣고 공관장이 나와서 공관장이냐 하면은 몽고 변경이 와가지고서 이걸 써먹다 그래가지고 우리 몽고 그런 몽고에서 진짜 왜 몽고 간장을 한국 간장을 확실하게 내가 있지 들어와 조금 말이야 내가